네, 따뜻한 솔루션을 드립니다. 유튜브 명리강원 상담소 유명원 상담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혁진입니다. 저는 김 작가입니다. 자, 오늘 만나볼 내담자는 간지동 네. 김희일주, 우리 치마를 입은 것 같은 네. 김희일주 여성의 네. 명시고요. 제가 내담자의 닉네임은 스카이 김희님으로 지어봤어요. 네. 왜 스카이 김희로 지었는지는 우리 꿀보이스 네. 대역죄인이 사연 소개해 주시면 아실 겁니다. 네. 네, 저 오늘 내담자는요 51세 여성이고 24년 차 승무원이십니다. 그럼 사연 읽어보도록 그래서 하겠습니다. 스카이. 네네. 네, 선생님. 네, 이렇게 되게 직관적인 닉네임을 또. 그러니까. 네. 안녕하세요. 평범했던 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건 병진 대운이 시작하던 해 10월부터였는데 2년간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다 관계를 정리한 후 2012년 쫓기듯 결혼을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남편은 마마보이에 주사가 심했고 의처증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되레 외도를 하면서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2018년 이혼을 했습니다. 2013년생 아들의 양육권은 제가 가져왔지만 자주 집을 비워야 하는 제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전 남편과 시부모님과 함께 공동 육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때는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21년 영끌에서 산 아파트 값은 떨어지고 거래마저 없고 이자 부담으로 허리가 휠 지경입니다. 고독한 제 삶이 요즘 들어 더 버겁기만 합니다. 5년 뒤 무호대운으로 바뀌는데 저의 기구신 대운이라 이때 죽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하늘을 나는 제 직업처럼 제 인생도 언젠가 날개를 달고 날 수 있을까요? 까지가 이제 사연입니다. 네, 실은 사연을 이렇게 짧게 정리를 했지만 굉장히 길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 네. 내용 네. 제인이 한번 좀 더 이 사연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까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뭐 지금 사연에 거의 뭐 짧게 정리는 하셨지만 거의 다 들어갔어요. 사실은 다 들어갔고 이번에 가장 큰 고민은 무호대운에 제가 죽나요예요. 그 2023년에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근데 다행히 좀 운이 좋으셨는지 크게 수술은 하지 않고 그냥 잘 넘어갔다고 항암 치료만 하시더라고요. 하고. 예, 항암 치료 없이. 또 이분의 제가 이제 통화를 해봤을 때 가장 많이 느꼈던 점 뭐냐면 되게 외롭다. 이분은 되게 외로워한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막 그 여러 가지 얘기를 적어주시는데 보면 그 무호대운에 대한 그 안 좋은 얘기를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죽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지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은 혼자 지금 양육 중인데 물론 이제 승무원이시니까 비행기를 탈 동안에는 그 시댁의 도움을 그러니까 전 남편과 시댁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를 같이 보고는 있지만 자기가 본인이 이제 양육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아이를 돌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호대운에 어떻게 될지 기미대운과 무호대운 어떻게 될지가 사실 제일 궁금한 점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짚어볼 텐데 김희일주예요. 김희일주, 간지동 김희일주인데 그러니까 스카이 김희님의 그 아까 대역죄인 사연을 읽어보니까 네. 전형적인 신강한 김희에. 네. 근데 아주 아슬아슬한 신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중화거든. 좀 진짜 헷갈려요. 네. 점수가 중화인데, 딱 50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오화를 시지에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이제 신강한 네. 김인데, 그러니까 시지에 그러니까 있기 사실은 때문이죠. 신왕하고 제왕하잖아요. 월주가 네, 네. 거의 그 재성으로 네, 그 축을 내렸기 때문에 이런 아주 좀 신강한 김이 일주 여성의 어떤 힘듦, 어려움이 딱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충분히 읽혀져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강한 자수 편제가 또 어디 놓여 있다? 절제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그치. 김어준 총수도 월지 편제가 어디 맞아요. 있었습니까? 절지. 절제에 있죠. 절지.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의 그 오르막내리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분이 어린 시절이 어떤지가 좀 궁금한데 제가 보기에 불행하지 예, 않았어요. 오빠나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예, 그리고 얘기를 또 뭐 하셨어요. 그
왜 그러냐면 이걸 왜 꼭 나는 물어보느냐면 특히 월지 재성 특히 편제가 네. 절지에 놓이게 되면 음. 유년기 때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해요. 월지재성. 왜냐면 절이라는 것 자체가 네. 이미 이제 극단적인 변화와 네. 변동을 의미하는데 초년운이 나쁘면 네. 뒤에 운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절 아무래도. 자체가. 네네네. 근데 초장이 너무 좋았어. 네. 그러면 뒤에가 말년운을 힘들구나.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편제설일 때. 그러니까 그만큼의 네. 유동성이 높은 기운이다라는 거고. 근데 이 자수가 또 이 편제가 아름다운 게 이 천을과 월덕을 다 가지고 다 안고 있는 도화예요. 그래서 네. 어쩌면 이분이 뭐 승무원 이런 것을 네. 할 수 있게 된 것도 어쩌면 이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이렇게 딱 이미 시작하는 것부터 읽어준 거 보면은 이분이 이제 명량에 대해서 좀 관심 있고 네, 공부를 많이 관심 하신 있어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운의 흐름이 이렇게 그 무호 기미로 흘러가니까 겁이 덜컥 네. 난것 네, 나셨던 것 같아요. 같아요. 네. 근데 이거 진짜 정확히 보셨어요. 반만. 반만.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너무 또 재고 막 결정장애인 사람도 보기 답답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큰 실수를 하진 않아. 너무 재다 보면. 근데 이제 늘 언제나 신강한 사람들이 신강하거나 아니면 신약하더라도 극신약한 사람들은 너무 홧김에 결정. 극신약도 그런가요? 그렇죠. 선생님? 극신약이 더 극단적이지. 이분이 네. 결혼하지 않고 만약에 그냥 일에 더 집중하거나 했었으면 잘 지나갔을 수도 굉장히 있겠네요. 좋겠었을 거예요. 네. 근데 아니 결혼을 했어도 했으니까. 됩니다. 네. 되는데 그럼 이제 운에서는 오는 글자들과 이 이제 원국과 운을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오는 글자만 보고 아주 나쁘네, 좋네 이렇게 판단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왜 이분의 결혼 시기를 제가 따지냐면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이 결혼한 것은 아마 현재 이 자료를 보면 2012년 임진년 같습니다. 근데 그 앞에 했던 그 사랑이 뭐 도대체 어느 정도를 그 지속한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분명히 굉장히 졸속적이고 급하게 결혼한 것으로 저는 파악해요. 그 사실은 병진대운의 임진년에 결혼을 한 셈인데 사실은 이 시기 자체는 나쁘지가 않지는 절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타이밍은 맞는데 그 앞에 타이밍 쫓기듯이 결혼했다는 데 저는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너무 적극적으로 아마 선택하지 않았나라는 것이고 이제 그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 2018년 무술년에 또 결국 이제 겁재가 들어오는 해에 이제 이혼으로 그것까지는 저는 괜찮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때 그 좀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때 그냥 대운이 바뀌었겠죠. 어떻게 되나? 바뀌었네요. 33세 그러니까 편인 대운으로 바뀐 거지. 네. 자, 근데 문제는 아마 코로나 때는 그 아무래도 승무원이라고 하셨으니까 아마 뭐 비행도 많이 줄고 뭐 이래서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저는 이 이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대운이 편인 정사 대운으로 바뀌었을 때 연걸에서 그 집을 쓴 거. 저는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제 이 대운에서는 사실은 뭐가 됩니까? 완전히 인성기구신 대운인데 사실 이럴 때는 이런 하면 안 되는데 부동산이나, 관심이 있지. 운에 들어와서. 그렇죠. 이런 부동산은 왜 그냥 부동산이라는 게 뭐 5만 원짜리 부동산이 이런 거는 없잖아요. 어마어마한 이제 그 부채가 포함된 엄청난 인생에 건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 투자를 하기에는 너무 좋지 않은
해에 투자를 했다라는 거고 게다가 그 해가 또 급전년이었어요. 신축년.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선택이 아마 그때 분위기 잘 알아요. 막 사람은 집 없으면 막 뭐 네. 진짜 막 뭐가 되는 줄 알고 막 어마어마하게 이제 쫓기는 마음으로 굉장히 무리해서 그러는데 자 이렇게 재성이 여무시는 자들이 배우자 문제, 네. 다음에 집을 사는 바람에 네. 재물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 두 개가 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뭐 같이 왔죠, 뭐. 같이요. 이제 더블로 이렇게 재앙을 만든 셈이 됐어요. 네. 이 기구신 대운에 네. 이렇게 되면 너무 사실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앞에 거는 어쩔 수 없다도 두 번째 선택은 자기가 피할 수 있는 문제인데 충분히 부동산 문제는 네.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스스로 더 가중시켜서 용신을 완전히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럼 선생님 이렇게 나한테 인성이 기구신인데 대운에서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가 인성하면은 그 부동산 그리고 자격증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내 기구신이 대운으로 들어왔을 때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자격증을 따면 안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인성 중에서도 기구신에 쓰는 요소가 뭐 있을까요? 공부하는 거. 자격증. 미래를 두고 네. 공부하고 자격증을 따는 거. 그다음에 뭐 수양, 마음의 수양, 명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종교를 가진 종교에다가, 분들은 뭐 종교 네. 생활 기도를 더 열심히 한다든가 해서 자신의 마음을 평정하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은 기구신일 때 했어야 되는 거죠. 집만 안 사면 돼. 근데 이럴 때서 막 갑자기 나 집 사야 돼. 막. 이렇게 되면 꼭 탈이 나네요. 탈이 나는 상황으로 몰고 간다는. 지금 솔직히 지금 겪는 어려움은 그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재산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자도 내기가 좀 힘들어지는. 네, 그래서 그 맞는 것 같아요. 동시에 두 가지 문제가 같이 지금 겹치다 보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겪는 문제는 그 맞습니다. 재산상의 문제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문제가 하나일 때는 힘들어도 어떻게든 버텨나갈 길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문제가 두 개, 세 개가 되잖아요. 사람들이 좀 쉽게 자신의 어떤 그런 의지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문제가 복리이자를 만들었을 때거든요. 또 원래 불행은 같이 오잖아요. 근데 화불단행이라고 본래 재앙의 본질입니다. 재앙은 한 개로 끝나지 않아요, 언제나.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지금 딱 우리 스카이 김이님이 지금 딱 그 상황에 지금 현재 봉착해 있다는 것을 첫 번째로 자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럴 때 그러면 자 운도 지금 기구신 운이고 다음에 새 운도 보면 지금 을사, 병우, 정미, 무신 그러니까 한 4년 뒤까지 대운이 정사 대운인데 세운도 지금 내가 볼 때 지금 본인은 지금 지하 5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지하 한 8층까지 더 남았어요. 네. 아이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직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기의 삶을 저는 이제 버드 아이즈 뷰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위에서 조망하라. 이게 이제 그 위에서 버드 아이즈 뷰라는 게 조망이잖아요. 새 관점에서 날 보는 거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나. 내가 지금 숲에서 길을 잃었어요. 그럼 정말 숲에서 길을 잃어본 자들은 아마 제 말을 다 이해하실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갈 때 분명히 보라 뭐 길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어느 순간 아닌가벼. 길이 아닌가벼가 아니고 길이 사라져 버렸어. 그 순간의 막막함. 그럴 때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워. 패닉이 오죠. 패닉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럴 때 그래서 명리학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지상에서 발을 뗄 수 없이 살아가야만 되는 우리로 하여금 버드 아이즈 뷰를 보여주는. 제공해 주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서 있다면 네. 좀 한 지상 한 100m의 시점에서 나를 내려다볼 수 네. 해결해 주진 않아. 다만 명령이 뭘 해줄 음. 내가 지금 어디에 어느 좌표에 있는지 그건 알아야 돼. 그거를 보여주게 만드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스카이 키미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지금에 있는 현실의 상황을 가장 최대한 객관적으로 인정해야 된다. 지금 현재 봉착해 있는 문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것부터 최대한 풀어나가는 노력을 차근차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구신 대원일 때는 문제를 단숨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해나가야 된다. 그럼 지금 이분에게서 제일 큰 문제는 내가 볼 때는 이제 이미 이혼을 했으니까 네. 네. 이제 이 아파트를 무리하게 산 거, 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판단을 하세요. 내가 이것을 그래도 어차피 살 집은 있어야 되니까 아이를 키우고 있어야 되니까 이걸 내가 그리고 다행히 난 직업이 있어. 앞으로 뭐 한 9년 정도 남았어. 정년퇴직까지 간다면 그럼 내가 이것을 충분히 갚으면서 이 아파트가 내 재산에 될 수 있을지를 판단해야 되고 이자도 보급돼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 한 무십 년 정도 28년. 27년 8년 정도가 되었을 때는 네. 크게 손해 보지 않고 팔 수 있을 것이다. 정민전까지만 버티자. 네. 이게 네. 한 달도 더 못 버틸 것 같지만 내가 그랬잖아. 그래서 버드 아이즈 뷰가 필요하다고. 네. 조망의 관점에서 보면 뭐 10몇 개월만 더 버티면 되겠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지금 있는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다음에 미래의 나를 대비를 해야 돼. 왜? 앞으로 기구신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네. 이 무호기미가 이어지기 때문에. 근데 제가 늘 하는 말이죠. 뭐 기구신 때 살면 다 망하고 뭐 다 죽냐 아니거든요. 그 김해 대원이시니까 너무 가오 살리지 말고. 그렇지. 네. 가오 포기하고, 네. 그리고 막 구조조정 필요하면 구조조정 하고. 네. 그렇게 해서 매출은 좀 떨어졌다 하더라도 지출을 더 줄이면 그 전보다 이익이 더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구신 대원에서 얻은 것은 만약 기구신 대원에서 뭔가를 얻는다면 그것은 절대 굉장히 오래가는 자기의 자산이 된다. 즉 쉽게 얻는 것은 쉽게 나가고 어렵게 얻는 것은 어렵게 나가는 법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를 나를 단련하고 나를 증명할 기회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 선생님이 왜 보통 전체적인 계획 같은 경우는 대원에서 나오지만 퍼포먼스는 세운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무호대원의 세운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수나 금으로 흐르기 때문에 요 대원은 또 세운을 그렇죠. 보자면 또 괜찮을 것 세운도 같거든요.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딱 이런 자신의 스탠스만 명확히 한다면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보면 그 은퇴하는 시점에 2년, 네. 정사년, 무오년, 김인년 네. 뒤에 네. 후반부 네. 3년이 조금 힘들 수 있는데요. 네. 이 정도는 세운이 굉장히 잘 받쳐주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세운이 잘 받쳐주고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특히 이렇게 기구신 겁재가 네. 이런 제왕지위에 오게 되면 예. 내가 확 죽어버릴까 씨. 이제 이런 생각이 확 올라오는 때가 분명히 있게 됩니다. 오히려 김이 비견대원은 제가 볼 때는 괜찮아요. 네. 네. 이 무호가 이게 김이 대원은 제가 보기에는 질병을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인데 이 무호는 사고나 어떤 그런 충동적인 어떤 그런 그 사고 이런 것들 조심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이런 겁재를 가장 잘 순화시키는 것은 뭐다? 식상이다 이거야.
식상으로 자 좀 계속 설계를 네, 시키고 네. 식상이 뭐냐? 즐거움이죠. 네. 여행도 다니고 아, 여행은 여행도 의미없겠다. 경험이 스카이라. 너무 그러니까 이렇게 있어서 그 여행도 다니고요. 그리고 맛있는 거 먹고. 연애도 이제 뭐 그럴 게 없잖아. 그냥 아들하고 좀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하고 최대한 네. 또 아들하고도 보내고요. 그러니까 제한되는 환경에서 내가 제일 즐거움을 추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식상은 또 손발을 부지런히 네, 쓰는 네. 거예요. 근데 이제 일루에서 너무 피곤하긴 하겠지만 이럴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애완동물을 키우는 거 좋습니다. 애완동물을 아들과 함께 뭐 애완동물을 키운다든지. 근데 이제 이 비행을 하시니까 뭐 애완동물 키우기는 쉽지는 않을 것 않죠.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럼 화초를 가꾼다든지, 예. 화초를 뭘 기르는 거네요. 뭘 기르는 네. 거. 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뭐 예술적 취미 활동을 하나 해본다든지, 그림, 뭐 음악이라든지 이런 거, 네, 네. 뭐 악기를 하나 배워본다든지, 그리고 또 아니면 어떤 동호회 활동 같은 거, 식성이 공동체이기 네. 때문에 어떤 그런 뭐 동호회 활동 같은 것들을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큰 돈을 들이지 않으면서 네. 자기의 삶을 좀 더 긴장감 있고 컴팩트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활동을 해본다든지 근데 이렇게 동호회 해서 가면 되게 인기 많으실 것 같아요. 요즘도 뭐 되게 예쁘다 귀엽다는 소리 많이 듣는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동호회 가면 인기 많으실 것 같은데. 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나 아까 김미가 뭐라 그랬죠? 뭔가 이렇게 가오가 서야 되거든. 이 가오가 안 쓰면 진짜 죽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가오를 세워요. 그래서 뭐 또 연애도 하시고 네, 네. 뭐 인생 뭐 있나? 그래서 아주 조그만한 어떤 그런 한 점의 점이라도요 계속 찍어 나가다 보면 우리 여러분 쉐라의 정묘파 부스러 대만 한 장, 씨만 뭐 네. 찍는데 노리고 보면 그림이 돼 있어. 그림이 돼 있잖아. 네. 근데 자세히 들어서 보면 그 그냥 점일 뿐이야. 맞아요. 근데 그게 점이 있잖아요. 그 한 점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까 그 빚 얘기도 했잖아요. 내가 50억 빚이 있는데 30만 원 갚아서 무슨 일 하느냐고. 안 해요. 30만 원을 처음 갚는 순간부터 나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분이 해야 될 일이 사실은 되게 많아요. 이런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자, 첫 번째 이분은 무조건 정년까지 버텨야 돼요. 꼭 이럴 때 관두는 사람들이 있거든. 관두면 안 돼. 재성이 용신이고 철주를 내렸기 때문에 이분이 능력이 없거나 수완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이게 식상하고 재성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이게 식상생재의 네. 기운이 활성화가 잘 안 되는 안 돼서. 것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은 내가 넥스트 지금 막 그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막 그렇겠지만 자 내가 그 새의 시각으로 지금 지상에 나를 보라고 했잖아요. 내가 9년 뒤에는 뭘 할 것인지를 지금부터 생각해야 돼요. 준비를 미리 하셔야 돼요. 준비 시작해야 돼요. 네. 그게 뭐가 될지 네. 이제 고민을 해보세요. 고민을 하고 그러면 그에 대한 준비를 사부작 9년 동안 해가서 자연스럽게 이 커리어가 끝나면 그 다음 커리어로 싹 할 수 있도록. 오버랩 될 수 있도록 네. 하는 것이 지금 이 모 대운의 대운의. 과제예요. 아직 모 대운 네. 오지 않았지만 네.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거야. 금방 와요, 금방. 40대하고 50대는 시간의 체감 속도가 다릅니다. 그럼요.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무호대원 죽지 않습니다. 죽지 그러니까. 않고 그리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의 우선순위를 잘 생각하셔서 반드시 지금 우선 해결해야 될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하시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앞으로 무호대원 때는 그 다음 그때를 그쵸. 위해서 준비하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힘들긴 힘드실 거예요, 충분히 근데. 잘 그리고 이미 아시잖아요. 이때가 그쵸. 힘들 거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준비를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이게 이제 그 조나단 리빙스턴 예, 씨가 예, 예. 갈매기의 꿈에 나오는 예, 예.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 비슷한 의미를 가진 사자성어로 풍사제하.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새가 높이 날 때는 바람은 아래에 머문다 이런 뜻이거든요. 멋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밑에 그 바람 속에 들어가 있으면 네. 이제 휩쓸려 가고 말겠죠. 그래서 바람보다 더 높은 곳에서 네. 내려다 볼 줄 아는 시야와 그리고 또 그런 그 통찰을 가져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이 문구를 가진 우리 용신부채를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고사성어는 정말 누가 만들지? 아주.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철공소2024gmail.com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사연 보내실 때 연락처 꼭 남겨주세요.